네, 안녕하세요. 신랑분들이 궁금해하실 라오스 국제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 또 네. 라오스 이렇게 동남아 국가 세 가지 국가에 비교해가지고 네. 라오스 국제 결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신랑님 분들이 이제 아마 이 아시아권에서는 이 세 국가를 좀 많이 염두에 두실 거예요. 라오스의 국제 결혼의 뭐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라오스가 국제 결혼이 좀 활성화된 게 이제 근 한 2년 전부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뭐 많은 예전 다른 국가 베트남, 캄보디아에 비해서 많이 결혼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처럼 커뮤니티가 많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때가 묻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은 뭐냐면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여기서 망설였던 이유는 뭐냐면 업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라오스 자체에서 혼인신고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위험성이 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집 가더라도 한국에 가더라도 친구는 이 나라에서 미혼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시골 라이반한테 좀 돈을 더 주고 뭐 이렇게 이것을 뭐 혼인의 서약서 약혼식 해가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정확히 결혼 서류가 아니라서 별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나라 법인 사업자다 있고 다 그러지만은 여기가 정확히 국제 결혼이 합법적이다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라이반도 제가 70명을 만나봤지만은 라이반들이 하는 말이 중국 시집 가가지고 연락이 끊긴 친구들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신매매 남탓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 결혼은 좀 위험성이라고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시집 가다 보니까 캄보디아, 베트남은 한국으로 많이 시집 가려고 선호하지만 라오스는 아직 그런 게 좀 위험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좀 걸리죠. 제가 현재 남쪽에 가서 타케트라는 지역에서도 제가 한 경찰에 36시간 감금된 적이 있어요. 솔직히 이 나라 법으로는 좀 그게 위법이에요. 어떤 분들이 가끔 가서 마을에 가서 여자를 뭐 모집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맞다 합법적인 사업자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신랑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운이 나빠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이반하는 경찰이 걸리면은 이분들은 분명히 저처럼 똑같이 구금이 돼요. 저처럼 구금된 상황이 있다 보면은 당연히 현지법에 따라 적용된 거라서 내가 책임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나마나. 이것은 제가 정확히 이야기하지만 이 나라에서 불법이에요. 그렇게 시골에 가서 하는 것은. 그러면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서 좀 이렇게 돈을 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있겠죠. 눈 감아 달라고. 원래 이게 그분들이 맞는 거고 실적으로 이 나라는 정확히는 그게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면 네네. 지금 이제 라오스를 진행을 하시게 되었는데 네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진행하실 분들이 네네. 결혼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라오스에서 진행하는 건 솔직히 동남아 다른 국가도 다 솔직히 불법이에요. 합법적인 곳은 없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쉽게 그냥 오픈해서 이야기하면 보통의 회사들은 다들 사업자를 내는 게 결혼 컨설팅, 뭐 상담 이렇게 솔직히 내요. 근데 이거는 컨설팅은 우리가 상담이잖아요. 서류 대행이나 이런 것은 오면 결혼해서 신부를 소개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친구의 법령에 공법에 보면은 공법 맨 하단부에 보면은 정확히 이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걸렸던 법령이 있으니까 직접적인 소개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사업자는 없어요. 그 소개를 해서 결혼시킨다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이 뭐 내가 많이 안다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은 아직 운이 좋아가지고 한 번도 걸린 게 않는 경우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가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모르더라도 신랑한테 이런 정보를 고지해주고 저는 왜 그러냐면 결혼식을 하러 왔잖아요. 행복하고 좋은 것만 보고 정말 행복하게 신부랑 즐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무지한 법령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운이 안 좋게 해가지고 저처럼 구금당하면은 그게 정말 행복할까요? 그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책임을 질까요? 그 시간은 누가 보상하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위법이라 하지만 이 나라 법령도 지켜줄 수 있는 선에서는 전 지키면서 이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랑님들에게도 알아야 될 권리니까 정확히 고지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대표님 업체를 통해서 네네. 국제 결혼을 진행한다고 해도 네네. 그러면 운이 나쁘다면
경찰에 잡힐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하지만 제가 그래서 시골에 가가지고 신부를 모집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 이게 엄연히 잘못된 거니까. 저는 이제 정확히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미 저는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 많은 친구들도 다 연락이 되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요. 이제 그 친구들은 이미 저처럼 됐지만 제가 이제 이날에서 그 최대한 합법적이게 가게 저는 이제 제가 사업자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서류 대행 뭐 그런 게지만 이 나라에서 그래도 최대한 신랑을 데리고 저 법을 위반하면서 신랑에게 공경을 차게 그렇게 저는 현지 일정을 하진 않고요. 저는 정확히 그래도 최대한 이 나라 법을 존중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 사항을 세세히 다 밝힐 수는 없죠. 이것도 이제 제가 몸으로 겪고 제가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면 네네. 지금 라오스에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네네. 라오스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신랑분들이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제가 솔직히 아까도 말했지만은 정말 이 나라에서 1년 전부터도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제일 큰 게 혼인신고란 거예요. 양국의 혼인신고가 돼야지만이 정말 이게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이 나라에서 신부들을 모집을 해봤어요. 지금도 모집하고 있고 저희 신부도 있는데 제가 어떤 친구의 여권을 봤는데 여권에 F6 비자로 해가지고 신랑 이름이 초청자가 딱 나와 있어요. 근데 다음 장을 넘겼는데 바로 1년 뒤에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F6으로 초청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1년에 갔다가 그냥 다시 왔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결론은. 그냥 여권을 분실했다고 하고 여권을 새로 만들면 솔직히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구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한테 한번 이렇게 말을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이제 결론은 오픈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국에 가가지고 그냥 신랑이 전혀 기대치 못하니까,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그냥 신랑이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불과 보름 만에 그냥 라오스로 다시 왔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가지고. 저는 무조건 신랑님들한테 추천드리는 것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혼인신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드릴 수 있지만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은 이 나라에서 혼인신고만큼은 하셔야지만이 신랑님도 더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자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제결혼 진행 시 진행자로서 네네. 신랑분께 하는 조언 네네.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신랑분들이 보면은 유튜브에 보시고 정말 악용된 게 유튜브는 말 그대로 홍보예요. 국제결혼 관련해서가 아니라 나라에 방문하는 유튜브들, 그런 개인 유튜브들 많잖아요. 보면은 라오스 50대, 60대도 다 되는 나라, 뭐든지 다 되는 나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하시면 보면은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내가 진행이 안 되면 라오스에는 무조건 나는 더 이쁜 여성은 진행이 되겠지. 왜 더 열악한 나라니까. 이런 착각을 하시는데 유튜브는 유튜브일 뿐입니다. 이 친구들도 현실적으로 때가 덜 묻고 또 나쁜 이런 것을 공유를 안 한다 이런 거지. 제가 이전에 유튜브 영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젊은 20대 여성이 뭐 60대 남자를 무조건 좋아하거나 뭐 그런 것은 없어요, 솔직히. 그런 것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그로를 끄는 것 뿐이니까 그런 것을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말고 전혀 현실과는 다르니까요. 일단 내 자신과 먼저 스스로 타협을 하고 내 현실의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조건이 어떤 건데 이런 걸 좀 먼저 스스로 알고 나서 그리고 이제 좀 나와 맞는 여성 내가 그리고 여자를 볼 때 기준이 어떤 건지 뭐 외모의 어떤 부분을 본다. 나는 꼭 키만큼은 양보를 못한다. 나는 또 얼굴이 예뻐야 된다. 나는 또 그래도 이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학력을 봐야 된다. 이런 기준점이 다 달라요. 근데 이런 기준점을 모두 다 충족하는 여자는 솔직히 제가 공장에서 여자를 데리고 오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은 솔직히 소개시켜 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중에 가장 내가 중점으로 봐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키면 키, 아니면 얼굴이면 외모면 외모, 아니면 나이면 나이, 이런 걸 기준으로 하나 정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현실적인 타협을 하시면은 말 그대로 국제 결혼을 하더라도 한국에 가서 실제적인 삶을 살고 할 때도 큰 문제가 없이 잘 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신랑님들이 오해하는 게 국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는 비용을 지출하잖아요. 이 비용을 지출한 걸 보고 신부를 돈 주고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이게부터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은 매매혼이나 뭐 사왔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아내가 될 사람을 똑같이 그냥 인격체로 존중해 줘야지만이 다른 사람도 제3자가 봤을 때도 한국에 왔을 때 똑같이 존중해 주니까 내 아내가 나이가 어리다 그리고 열악한 국가에서 살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라만 다를 뿐이지만 내 아내도 똑같이 나와 같이 생각을 할 줄 알고 똑같이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으니까 똑같은 인격체고 그렇게 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본인 스스로 이게 마음가짐입니다. 이게 준비가 돼야지 국제 결혼을 첫 발을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Velvet nights and flashing signs.